그런데 KTIS가 하려면 뭐가 가야 되냐? 뭐가 나와야 돼? AI. 그런 에너지들이 나와야 되지. 근데 시장은 지금 반도체 AI 이쪽이 아니라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하고 오늘은 바이오. 제약. 오늘은 뭐 저기 테마주 중에 오른 테마는 딱 보면 치아 치료,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 치매, 면역 항암제, 제약 업체, 백신 진단 1등부터 10위까지 다 바이오야. 바이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 대형주 에너지는 별로야. 소위 얘기한 세력주나 저가주들, 중소형주들. 그래서 선생님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좀 상승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것도 거버넌스의 합병이니까 이거는 길게 봐야 돼. 그러니까 길게 보는 바이오제약, SK 바이오팜 10만 원 때까지. 바이오 사이언스 마찬가지. 셀트리온 SK는 합병 비율 생길 때까지. 그 셀트리온은 거버넌스적인 게 들어간 거네요. 제약 바이오 자체보다도. 그렇지. 거버넌스 게임이 그러니까 더 큰 그 부분이 거지. 더 크니까 조금 열애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치매 관련 거나 항암 관련된 거. 이게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는 더 빨리빨리 오는. 오히려 그래서 뭐 퓨처캠이나 다인시스나 이거는 각도 타고 관련이지 한번 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느 대들을 깨 그럼 버리는 거야.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갑자기 제약 바이오가 잠잠하다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락했고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만큼 빠르게 다른 섹터로 순환이 될 경우 다시 소외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수요일 날 이슬 팔로더만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ETF가 있냐 없냐. 하우스에서 ETF를 만들어줬냐 안 만들어줘. 바이오 ETF를 8월 달에 2개나 들어온다. 그래갖고 그게 루닛, JNK, 뷰노를 받아주니까 이제 그래서 밑에 단에 우리가 큐렉소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합시다라는 게 ETF가 들어오잖아. 거기에도 뭐 큐렉소 고용 들어가 있어요? 오늘 또 급등한 종목들이 딱 보면 가까이서 그 타이거 자산운용 뭐 여러 가지에서 그 2차 전지 ETF 2천억 그 들어와서 걔네들이 1순위가 뭐 사는지 알아? 엔솔, 그 다음에 LG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오늘 올라간 거네? 딱 그거만 사. 그 펀드, 그 ETF가. 그 ETF가 있어야 돼. 진짜 신기하게 오늘 올라간 딱 그것만. 그리고 타임 포트폴리오.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의 ETF에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서 FNF가 팔면서 맨 밑으로 내려가 있고 최근에 올라온 게 네이버 한미반도체 포스코 홀딩스야. 네이버 오늘 위치 괜찮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오늘 밤 팔으라고 했어. 왜요? 선생님 네이버 실적도 좋아질 거고 카카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카카오보다 훨씬 낫지. 왜 벌써 팔아요? 근데 전에 22만 원 팔아갖고 그때 놓쳤어. 21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뚜두들겨 맞은 걸 본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 20만 원 5천 원 21만 원. 그래서 요번에도 안 돌파할 수도 있다 생각 들어서 반 털고 이 반 판 거를 다인시스나 오히려 코아시아나 중소형주 얘보다 가벼운 거.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인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거울 것 같으니까. 무거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카카오하고 같이 가면 또 인정을 하겠는데 네카오 혼자만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이것도 위가 갇혔거든. 내가 노상 얘기하는 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9만 원. 아주 공식에 어느 말 오면 빌려다가 때리는 현대모비스 그거 본인이 현대 글로비스나 아니면 한화시스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상대 속도 전략을 지금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봐봐. 삼성전자 요번에도 7만 원 깼잖아. 우리나라에 1등 갖고 장난치잖아 이렇게. 요번에 미국이 사상 최고가 그 찍은 날과 그 다음 날 걔네들은 가는데 우리는 때리는 거 봐. 근데 선생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017년 이후 최다 기록 계속 9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빠지고 그럼 우리 미국 증시를 볼 때 다우는 상관없이 나스닥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원래. 네? 나스닥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 나스닥 올랐는데 삼성전자 두들겨 팼잖아. 맞아.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볼래?
그냥. 오늘도 400만 주 때리고 다른 거 올렸다. 그러면 하우스끼리 붙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이쪽 새로운 전체 돈이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쪽 죽여갖고 일로 와 꼬셔갖고 이걸 불쏘시개 돈을 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냄새가 난단 말이야. 삼성전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나스닥을 오를 때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가줘야지. 안 가잖아. 주도적으로. 이 73,500원이 웬수야. 주도적으로 가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7월 12일 날 CPI 나와서 렛츠고. 우리가 이때가 저점이 332였어. 7월 10일. 네. 이때가 인버스 꼭지야. 종합주가지수는 2,520, 2,670원이었어.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650원 깨면 인버스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선물 렛츠고인데 12일 날 좋게 나왔고 슈팅이 나온 거야. 그래서 6월 12일이 그러니까 인버스곱은 종합주가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파생 코스피 인덱스를 봐야 돼. 이때가 250이었어. 그런데 요번에 340에서 딱 쳐갖고 나스닥 신고가 찍은 날 어떤 짓 했냐? 349.95에서 땅 치고 삼성전자 73,500원에서 음봉 1,000원 죽이는 파동을 내는 거야.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일봉으로 음봉 딱 맞은 거야. 쌍음봉. 수요일 목요일이야 그게. 그래서 하방에서 대박이 나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위클 없이 오늘 아침에 200% 났습니다. 그러나서 급락해. 풋에서. 그리고 콜이 3배 나.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장을 팍 떨어뜨린 다음에 마감가 쭉 올렸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갖고 올린 게 아니라 2차전지 갖고 올린 거야. 이게 또 중요한 거야. 삼성전자는 눌렀어. 400만 주. 그러니까 지수는 갇혔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선생님 어쨌든 반도체나 이쪽은 다음 주에는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스닥 그 리밸런스 조직이 또 비테크 조정이거든. 25일 금리 인상해서 또 뻥칠 거 아니야. 또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주도한 종목 섹터야.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르는 거에 반이면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거고 75% 능선이나 21선을 지지하는 게 있냐 21선을 깨냐 그것만 보시자. 20일 깨면 60일 평균선까지 가야 돼. 뭐가? 조정이. 다 정배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급등한 종목들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그런 게 그러니까 12,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45,000원까지 올랐다. 그럼 이걸 4등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 75% 능선. 그럼 언제든지 4만원 분기해서 3자도 볼 수 있다고. 조정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7만전자 지지해야 된단 말이야. 깨면.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1 빠질 때 3배, 5배 빠진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올라갈 만한 환경은 지금 없는 거네요, 그러면. 뭐 매크로 변수도 7월 말까지 가봐야 알고. 그러니까 일단 뭐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만한 뭐 모멘텀도 없고. 뭐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뺀 것도 거에 대한 오르는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 구간 같아.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7만전자 깨 오늘 69,000원에 돌리는 거 보니까 빠져봤자 68,900원.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조정이 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종목이 자꾸 바뀌는 거야. 종목이. 일단 반도체 이쪽은 다음 주에 좀 약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나스닥 조정과 금리 확인될 때까지. 다음 주가 아니라 그럼 다 다음 주까지네요, 선생님. 얼추? 왜? 다음 주지. 오늘 21일이야. 오늘 벌써 21일이구나. 그러니까 25일까지. 2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월화수. 그럼 그때까지는 뭘 봐야 될까요, 선생님? 오늘 대답했잖아. 바이오. 바이오. 그 다음에 오늘 쭉 들어보면 약간 AI 칩봇이 같이 자율자동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 AI 칩봇? 근데 또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모멘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역발상을 로보스타 28,000원대.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큐렉소, 고영 그리고
가온칩스 다음 타자 코아시아 이렇게 찍어드렸잖아. AD테크는 코아시아. 요것만 집중하자. 그 로봇 관련주에도 엮이면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큐렉소 고영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 다음 주는 우리가 좀 먹먹한 느낌이 큰데 일단 시장에서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CJ 지주사 종목도 있고 CGV도 있고 뭐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럼 내 포트에 있는 소외된 종목도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중국이나 여행이나는 아닌 것 같고 소비주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CJ그룹은 CJ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데드캣 바운드 같고 그래서 오늘 CJ, CGV 같은 거 11,000원, 12,000원에 일단 때려봐라. 다시 또 9,000원이나 8,000원 원위치 올 수도 있다. 근데 실적이 잘 나왔대요. 흑자래요 선생님.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아니 악당 말해도 증자 악재만한 거 없어. 증자 희석화 아직 일단 걸릴 그게 제일 큰 문제다. 31일이야. 그럼 30일 날 권력이 돼. 그것만한 악재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올린 거는 돈 좀 많이 빼려고. 신주 발행 단가를 좀 높여 돈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 평균값을 이렇게 하니까. 난 그 짓 한 거 같아. 그럼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더 땡겨야 되니까. 그래서 대드 잡으라고 했잖아. 11,000원. 11,000원. 근데 그거 깨더라. CJ, CGV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 걸려. 증자 게임은 1년이야. 그 원래 이게 뭐 다 지난 얘기라서 소용은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올랐을 때 그럼 일부라도 팔았어야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30% 때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9,000원에서 11,000원이면 이거 2,000원 큰 거야. 다시 9,000원이나 10,000원, 15,000원까지 흔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판 거 고세다 놓고 거기선 증자 받을래. 근데 11,000원, 12,000원에선 증자 안 받을래. 권리락 이후에 다시 살래. 그리고 실권하는 사람 거 살래. 뭐 이런 잘라고 할래. 실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나 안 할래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CJ, CGV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우리 HMM 얘기 좀 해볼까요? HMM SME 인수회사를 가진다고 했는데 SM 인수하면 오늘 빠진 것 같아. 인수한다 그래서 SM이 하필 SM이 왜 SM이야? 왜 너야? 나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을 원했는데 너 왜? 그거 같아. 근데 선생님 이 SM이 그 SM 아니 이런 달라 임마.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너 증권밥을 얼마 먹었다고?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 보고 그러신다 있다니까. 이낙연 연결고리 후원, 그 다음에 우 회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SM이 어떻게 키워나 그 돼지 키워갖고 축산업으로 부되신 분이야. 그래서 조단위의 이런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거든. 연결고리 남선알루미늄.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올라갔는데 알루미늄 관련으로 해서 달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도 요새 그래서 깔짝깔짝거리는 게 그리고 KT 썸마린도 요새 잘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조만간 8월이나 9월달에 가덕도 프로젝트가 나온다. 이제 내년 선거잖아. 그러면 해저 케이블 해저 뭐 이렇게 해서 1등이 그러니까 근데 KT 썸마린도요 8,000원 데드 잡으세요.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깨면 무조건 반 끊고 500원 떨어지면 다시 껴놓으세요. 7,000원 7,300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질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깨. 10,000원 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야. 8,000원 깨면 때리든지 10,000원 돌파하면 때리든지 운빨에 맡기자고.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 남선 알루미늄 HMM. HMM. 그래서 HMM으로 돌아와서 자, 산업은행이 20.69%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SME 인수를 하겠다.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6.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HMM을 가져갈 거예요 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HMM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인 거. 나는 아니 뭐 그래도 누가 가져간다는 게 어디야? 아니야. 누가 주체가 나는 지금 SM그룹이 갖고 가면은 별로 그리고 별로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좀
갖고 가서 이거를 키워갖고 뭔가 이렇게 그 물류 막 이렇게 뭔가, 가져가야지 써먹어야지. 뭔가 이렇게 크게. 현대차 그룹장. 근데 현대차 그룹은 안 갖고 안 갖고 갈 것 같아. 근데 할- 일단 SM 그룹이 자금력이 일단 크지 않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빚지고 이걸 갖고 와야 되고 뭐 그럼 오히려 또 이거에도 악재잖아요. HMM이 튼튼하게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SM이 갖고 가면 별별이 없다. 그럼 HMM을 보유하신 분들 혹은 목요일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 옳았구나 가는구나 하셨던 분들 진입하셨던 나는 분들은 결론은 SM 못 갖고 갈 것 같아. 현 정부가 색깔하고 안 맞아. 그냥 그 원하는 것뿐이지. 그 산업은행에서 네가 뭐 가능? 이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돈 가능?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부채질해 갖고 딴 것도 줄게 그래서 비싸게 좀 받아가라.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자꾸 난 그럼 선생님 HMM은 어떤 전략이에요? 선생님 보실 때 이 종목은 지금 접근 가능해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18,000원, 지켜봐요? 19,000원 매수 22,000원을 뚫어야 시작.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18,000원, 19,000원에 매수할 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 그럼 이거는 그냥 쭉 보내는 게 아니고 누가 갖고 가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 현대차장, 현대차 가면 4만 원. 목표. 현대중공업 3만 원. SM 오히려 더 떨어져. 뭐 이렇게 잡겠어. 근데 정의선 회장님 머릿속에는 다른 거 있어. 지금 복잡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있어. 지금 저거 열애가 안 돼. 그 여러 개 안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HMM은 또 흠슬라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주식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5만 원까지 갔었지. 그러니까요. 그때는 막 이거 더 간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참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불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중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겠죠? 아니 지금 불치병만 움직이잖아. 불치병만. 탄력 있게. 혹시 확산될까요? 저? 확산 안 돼. 안 돼요? ETF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 관련 거. 그 다음에 치매, 항암, 당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탈모. 탈모 관련주 옛날에 막 한참 뭐 JW 중해제약, 뭐 대화제약인가? 뭐 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모도 한 두세 개 꼽아내시는 게 날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하신다면 탈모 쪽은 안 해요? 안 할래. 안 해요? 그럼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확산시켜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머리 심는 거 이렇게 해주는 회사. 오히려 탈모 쪽은 시장은 큰데 너무 분산돼 있어. 그리고 탈모 약 파는 애들은 또 마이너스가 있어. 어떤 마이너스? 성기능 장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개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이러니까 오히려 항암 할래. 항암. 줄기세포 항암. 그 다음에 또 기계 그 핵 무슨 뭐 붕소 뭐 해갖고 그 치료 표적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 그래서 다윈시스 해드리는 거야. 다윈시스. 퓨처캡. 난 그런 거 할래. 그리고 오히려 수술 루닉 뷰노 팔아먹기 위해서 이게 ETF가 들어오잖아. 삼성하고 타임 포트폴리오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밑에서 다시 이거 위에서 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 밑에서 새로운 카타에서 에코프로 고가에 놓을 때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요새는 에코프로 그 자회사의 BH인가 그게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단기간에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더 나아. 에코프로 BH인가 6만 원에서 오히려 후발주들 하나기술이 더 나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나아.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어서 폐배터리 세비캠이 그러니까 세비캠은 안 할래. 왜요? 우리 그때 한동안 세비캠을 해가지고 이거 상장되고 나서 막 엄청 잘 갔었잖아요. 근데 바닥을 놓쳤어. 이 자리가 지금 그 이것도 올렸다 내려가 주겠어요. 9자면 할래. 11, 12는 할래. 지금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왜냐면 13에서 15면은 지금도 하는데 13에서 땡칠 수도 있거든.
그런 느낌도 들어. 근데 선생님 폐배터리 자체가 이제 교체 주기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한참 매출이 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장밋빛 전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망이지. 아직까지 전기차가 뭐 장악했냐, 충전소가 뭐 하고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냐. 어? 오히려 로봇 충전소 프로젝트, 자율자동 프로젝트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전기차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많지. 뭐 보조금도 많이 준다고 해서 요즘 뭐 차 바꾸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고. 근데 거기에 또 쥐약이 하나 있잖아. 하늘이 무너지면 안 돼. 테슬라. 어? 그러하다. 그게 250원 테슬라가 계속 떨어져 봐. 오히려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까지도 치명적. 그러니까 테슬라가 무너지면 안 돼. 그러하네. 또 칩봇 이런 것들도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안 돼. 선생님 아까 미국 나스닥 안 봐. 거기도 종목 안 봐. 삼성전자만 봐 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다 봐야 되잖아요. 테슬라 보고 엔비디아 봐야 되고. 그걸 인버스 곧 보면 다 보게 돼 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인버스 곱 안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보셔야 되고 테슬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테슬라, 인버스 곱, 삼성전자 삼각형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테슬라, 삼성전자가 계속 삼각형 그 저점이 낮아져. 인버스 곱이 커지는 거야. 이쪽 에너지로 짜.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줄어들면 이게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보는 거야. 복잡하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이쪽으로 걸어서야 돼. 요런 삼각형 좋아해요. 요런 거. 이쪽 말고. 좀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바람 역시나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복잡할 때일수록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되는 게 많은데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돼 라고 너무 머리 아파하실 때는 우리 그냥 선생님 보시는 거 따라가고. 그래서 그 오늘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구제약주들 음. 유한양행과 JW 중해제약은 좀 하우스가 있어. 근데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유한양행 선생님 저거 제가 유한양행이요 근데 유한양행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는 거를 제가 봤잖아요. 이게 신호였던 것 같아.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못 샀어. 내가 유한양행을 놓치다니. 그래서 선생님 유한양행 그쪽을 갈 것 같다고? 근데 응. 그런 쪽은 응. 기본이 오히려 퓨처캠이나 다이스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그건 박스야.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냥 꼭 IT 갈 때 LG전자 8만 원대는 매력 있지만 12만 원대 매수되는 것 같이 그냥 박스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놓쳤어. 근데 이미 20%가 올랐어. 그런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사람이 또 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 에코프로 봐. 에코프로는 다른 세상이야. 왜 걔는 달라? 나는 이거- 더 빠질 줄 알았는데. 아니 에코프로는 나는 집단 종교화 현상 같아. 그래서 저런 게 언제 끝나냐? 옛날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랬어. 에코프로 저리 가라야. 이번에 에코프로가 뭐 10만 10배 났지. 셀트리온 때는 50배 났나? 그때도 공매도 나오고 막 난리 쳤어. 그게 언제 끝나냐? 거래소 이관하면서 서정희 회장이 의사직을 빼고 3년간 은둔할 때 3분의 1 토막됐어. 그럼 에코프로는 언제 되냐? 서든 크래시가 하루에 20% 빠지는 날이 나올 거야. 걔가 폭탄 돌리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20% 하루 만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빠지는 날이 나올 거야. 반대 쇼커버링 나와 급등하듯이 이유도 없이 20% 빠지면서 그럼 그 다음날 바로 튀어. 근데 하락폭에 반도 안 내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 다음이 요번 그 형성된 저점을 깨고 내려갖고 가랑보호 때문에 이제 그 1년 동안 빠지는 거야.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되겠다. 진짜. 서든 크래시가 언제 나오냐? 나는 거래소 이관된 다음에 나올 거야. 이건 된 다음에? 그럼 지금은 더 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큰 손들은 하루에 1억 10억씩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하루치기 해. 지금 위치에서? 하루치기. 대신 손절은 딱 3% 5%딱 정해. 그래도 매수 가격이 있을까? 3% 손절이면. 근데 갖다 얘기해서 최근에 10억 해갖고 하루에 1억 2천 버시더라. 야 나는 내 심장으로 못한다 그래도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다른 거는 10억 팔려면은 머리 하루 종일 딴짓도 못하고 그치 매수가 보면서 호가 보면서 올려가면서 팔아야 되니까 한 번에 또 못 내놓잖아. 이거는 쑥 갖고 간대. 물 들어왔다 얘기지. 그렇지.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사실 시장의 모든 매수가 그쪽으로 쏠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매매들이 잦은 매매 대량걸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게 이거를 롱텀으로 보는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모든 힘이 에코프로 이쪽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게 블랙홀이 돼서 딴 걸 더 죽이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부러져야 다른 시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나마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이거라도 건가요?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그 계속 새끼를 치잖아. 이게 무너지면 다른 대타가 나와야 돼.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대타가 나와야 돼. 그럼 대타 나올 게 뭐가 있냐? 바이오 갖고는 안 돼. 시가총액. 그러면 전차 분단이 나와. 전차 분단.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나왔단 말이야. 나올 게 별로 안 보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거밖에 화학 없죠. 뭐 이런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를 키려면 이제 그 화학이 나오면 돼. 근데 LG와 화학은 또 이렇게 중국 모멘텀, 그런 게 있기 개막. 때문에. 이렇게 SOC. 그래서 그거를 대한유하고 KCC 갖고 볼래. 중국 에너지니까. 그리고 중국의 소비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년도부터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8개월 동안 그쪽 괜히 그때가 하나토 빠져나온 게 65,000원이야. 아시아나고 15,000원이야. 호텔신라 조직은 호텔 신라가 84,5,000원이야.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또 들어가시는 분에서 안 해.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이게 한 번씩 소외주가 올라와 주니까 그러면 게임주 그리고 이런 뭐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가겠지만 국내 여행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숙박 관련된 종목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 SK 렌터카가 막 급등했어. 그러면 나는 K 렌터카가 급등했습니까? 물어봐. K 렌터카는 하락 중이야. 그러면 SK 렌터카는 왜 갔냐? SK 네트워크와 연결된 중고차 사업 충전에 SK 최신원 회장의 거버넌스로 단계간 거야. 개별 테마로 간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단기로 매도해야 돼.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소외됐던 섹터에서 한 종목이 튀어오른다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과 함께 업황으로 가는지 개별 이슈로 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마찬가지야. 그 지금 여행도 해야 많이 된다. 간다 그러지. 대한항공만 갔어. 아시아나항공 뭐 다른 뭐 이렇게 한 건 질질질 흘러내려. 그러니까 아직 아니란 말이야. 롯데관광에 봐. 카지노. 내가 10,000원 깨면 할래. 이번에 10,000원까지 왔어. 그러면서 계속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돈 집어넣느니 이 하락각도에다가 돈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각도에서 배운 것처럼 하락 각도보다는 정배열 상태에서 에서 눌림. 오히려 KTS가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금 고역이 낮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낮고, 이런 상승각도에서 눌림목하는 거를 할래. 그러니까 하락각도는 내가 그걸 투자했다는 건 난 1년 후를 본다는 얘기야. KCC도 6개월에 한 번씩 보겠다는 얘기야. KC 사놓고 왜 이게 수익이 안 납니까? 본인이 그거 결정한 거야.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볼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길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지. 3개월에서 난 뭔가 하려면 KCC 사시면 안 돼.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야. 대한유화 사면 안 돼. 그러려고 그러면 수술용 로봇이든 오히려 불치병 테마에서 아직 못 간 거 찾아내시는 게 낫다고. 중소형주 중에 잡주들. 근데 이런 거는 크게 억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 조금씩 해가고 그러면 종목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그리고 딱 그것만 가 거기서 한두 개 딱 찍는 거 하나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딩은 종목 개수 높아갖고 뭔가 단타치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요새 장은 단타 그쪽 찍은 사람들이 차별해서 수익을 내고 나는 길게 시간 여행하려고 그러면 도 닦는 기분으로 열받고 지금 그 장이 그런 현상 그리고 너무 차별화가 심하고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새 장을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히려 그 포트 보면 신경질 나고 이게 또 끊어갖고 또 딴 거 보면 머리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 종목이 어느 단가 올 때까지 그냥
본업하시거나 딴 거 하시는 게 낫고, 나는 전업투자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각도 살아있는 거에서 테마 끌고 나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끌개가 왜 로봇주 하느냐. 두산 로보틱스가 곧 상장을 할 거야. 파도 상장할 때 거기에 AD 테크놀로지 왜 찍어두는지 알아? 파도 상장할 때 그 납품하고 연결된 주식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한미반도체 SNS 때 갈 때 얘는 제일 못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환 주도주 만들어. 그런 것들을 가온칩스 넘어갔어. 코아시, 옛날엔 가온칩스 코아시가 같이 갔다. 삼성과 연결해서 막 요새는 가온칩스만 가. 그러니까 이제 가온칩 부담스러우니까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이렇게 찍어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굉장히 많고 개별 주가 위치라든가 어떤 이슈들 이런 거 하나하나 그 연결 고리고리를 잘 알고 있어야 내가 종목을 볼 때 대응하는 힘도 생기고 대응하는 기준도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자료들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밀가루 가격 급등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모든 선박을 군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엄포를 했어요. 이에 따라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찾아볼 수 있는? 근데 그거 관련된 종목이 내가 한일사를 갖고 검증하겠다 그랬지. 진짜 떨어져. 떼라고 나오라 그랬어. 오히려. 그럼 그쪽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차별화야. 근데 선생님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피해 많이 보셨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한번 올리잖아요. 그 머리 쓰지 말자. 왜냐면 1조 5천억 5조 수주한 현대건설도 안 가. 맞아요. 현대건설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 2분기에 2,23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7.4% 잘 나왔어요. 근데도 못 가요. 그게 그러니까 요새 장이 그거야. 호재 때 때리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왔는데 이게 갈 자리에서 안 가. 그러면 이게 곧 뭔가 죽이는 에너지나 하우스에 이걸 더 땡기기 위해서 이걸 죽이는 에너지가 더 주목이 가깝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현대건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못 가는 것 중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 불확실성도 있고. 아니 그리고 지금 감독원이 또 건설주 전반적으로 그것도 있고 새마을 뭐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월 달까지 금리 한 번 하고 이 기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건설주는 10월 달까지 안 돼. 그래서 진짜 금리 동결됐다. 확인됐다. 그때 이번에 못 간 거를 한꺼번에 가겠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의 전체적인 느낌에서 가덕도 아까 말씀하신 그 이낙연 관련 이쪽 테마 그건 건설로 보면 안 되지. 이건 건설이 아니라 대선 게임. 그렇지. 총선 대선의 정책 연결고리 정부가 돈을 줘서 발주하는. 그거하고 민간에 조성해서 분양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이를 둬야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오늘 방송 되게 재밌죠? 자, 다음 주 우리가 선생님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24, 25. 24, 25. 중요하다. 그때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빅테크주, 즉 테슬라, 엔비디아가 내가 절대 불가치 250불, 450불 깨면 이거는 이제 주도주가 제약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제약이? 왜냐면 이쪽이 죽으면 풍선 누르기로 이쪽이 튀어오르는 게 제약 바이오. 그럼 이게 만약에 우호적으로 나오면 그리고 테슬라 이쪽에 가면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압축된 치매나 뭔가 압축된 것만 다 전체로 가지는 않겠지.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겠다.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술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금리 인상 이후에 테슬라, 엔비디아의 자리 체크를 하시면서 롱숏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술주가 빠질까요? 기술주는 일단 조정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 오늘 삼성전자 400만 주 때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이나 다시 400을 500을 능가하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나. 그런데 월요일 당장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 왜냐면 월요일이 며칠이냐.
22, 23 24. 그러니까 24일이네. 그때 나스닥 그 리밸런스 25가 화요일 날 그거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수요일 날 볼래. 그럼 월화는 요컨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오늘 개인들 위주의 힘 합쳐서 레스고 한 것들이 단타는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원래 3대 수급 주체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개인은 한 곳에 모이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 수급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개인의 수급이 막강하게 시장을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냥 개인이 아니라 집단화된 개인 같아. 그리고 왕개미들? 왕개미, 그 슈퍼개미가 아니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차별화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무기적으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단탄이 이런 데서 할래. 그게 모인 거죠. 그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번 서드 크래시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니까. 응집력은 없어. 근데 뭐 요새 그래서 이틀치기, 3일치기 매매들이 극심한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답답하실 때 뭐라도 조금 계속해서 찾아보고 싶은데 뭘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답답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자료 올려주시니까요. 체크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이 중복이고 토요일, 일요일 비가 많이 또 온다고 해요. 비 피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